저희의 여행과 육아의 경험을 그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깥으로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 영상으로 남겨두니까 아이가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기억을 하더라고요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육아하면서 여행하는 아빠 하라아빠라고 합니다. 저는 하라아빠의 아내 김연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의 여행과 육아의 경험을 그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파이팅! 첫 번째 사연부터 오케이.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.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던 중에 두 분의 순례길 영상 함께 보게 됐습니다. 저희가 아이 14개월 때 같이 떠났던 순례길 영상 보셨네요. 한편으로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기억을 못할 텐데 그냥 내 욕심인가?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이게 진짜 저희가 많이 했던 고민이죠. 근데 게다가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. 아이 짐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, 음식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,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. 그런데 두이 부부 모습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. 진짜 현실 꿀팁, 여행 꿀팁 알려주세요 하라아빠,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. 결혼할 때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이 우리 부부 중심으로 살자. 되게 아이를 위한 삶으로 가다가도 한 번씩 저희가 부부끼리 얘기하면서 여보 그래도 우리 꿈이 있고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하잖아. 이런 걸 계속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하고 그 행복감이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전달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 아내의 꿈이었고 저도 그 아내의 꿈을 이제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순례길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이를 집 안에만 두지 않고 바깥으로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00일 이후에는 국내 여행을 많이 했고 돌 지나고 나서부터 동남아 그리고 14개월에 떠났는데요. 그 전에 계속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. 짧은 거리부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결정을 할 수 있었지 처음부터 뭐 맞아. 첫 여행인데 저희가 뭐 맞아.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하지는 않죠. 저희도 처음에 순례길을 갔으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순례길 가서도 아이의 그 패턴을 봤어요.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나서의 좀 변을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화장실이 무조건 있는 그런 식당에 들어가서 제가 한 손으로 이제 이렇게 닦이고 이런 것들은 워낙 습관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를 탁 들쳐놓고 확 닦아주고 그치? 나 완전 잘했지. 현지에서도 아이는 있다. 어디 가서도 분유도 있고 기저귀도 있고 아이들 먹을 거 다 천지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행지를 고르실 때도 되게 완벽한 여행지를 고르시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. 모든 게 아이를 위한 시설 그런 게 다 되게 갖춰진 공간?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도 사실 아이와 함께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. 좀 완벽한 공간을 찾는 걸 좀 내려두면은 좀 더 여행도 쉽게 갈 수 있고 다양한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이렇게 아이랑 같이 추억도 남기고 영상 남기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그 어릴 때 그거를 기억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. 이렇게 그래서 그런 DM들 보면은 자기는 1살 때도 기억한다, 2살 때도 기억한다. 그리고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장소에 가면은 그 2~3살에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다 기억이 난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면 그 여행지에서 아이만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셋이 뭉쳐지게 되고 그 순례길 같은 경우는 아이가 그때 첫 걸음을 뗐거든요. 첫날에는 이제 걷지 못하고 아빠 손을 잡고 걷다가 마지막 날에 아예 손을 떼고 저희에게 막 걸어오면서 근데 그 걸음을 많은 분들이 같이 걸으면서 응원해 주셨거든요.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그 낯선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되면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. 우리만 즐거울 줄 알았는데 아이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 더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둘만 걸었을 때 오는 그런 경험과 추억보다
아이 덕분에 아이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많은 분들과 더 많이 교류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이가 우리에게 오히려 되려 선물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영상을 남겼잖아요. 근데 아이가 요즘에 계속 보여달라 그래요. 내가 엄마 아빠랑 여기를 갔구나 라는 걸 계속 보고 싶은가 봐요.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갔다 오면은 까먹을 수 있는데 영상으로 남겨두니까 아이가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기억을 하더라고요. 사춘기가 됐을 때 이런 영상 보여주면 아빠가 이렇게까지 했단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사춘기 때. 그 이후에 여행을 다녀와서. 갔다 온 이후에 아이가 되게 성장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갔다 오니까. 나는 여보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. 나도 네. 다녀오고 나면은 여보도 하라랑 엄청 친해져 있어. 팔로우분들이 가끔씩 그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. 아이가 아빠랑 너무 안 친해요. 저는 그럴 때 아빠랑 단둘이 여행 한번 여행, 보내보세요 해요. 갔다 오고 나서 되게 친해졌다는 연락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딱 그 사람한테는 의지하고 맞아. 그 사람이랑 되게 끈끈하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. 맞아.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어떻게 결론을 지으면 좋을까요? 꿀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짧은 거리부터 순차적으로 좀 넓혀가시는 게 좋고, 두 번째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짐도 다 완벽하게 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부터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야. 맞아요.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뭐 분유나 뭐 기저귀나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고, 약도 약국도 병원도 다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덜 하고 그 시간에 아이와의 추억을 어떻게 더 쌓을 것인지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거리부터 네. 또 짐은 가볍게 우선 나가라. 네. 우선 나가서 많이 해봐라. 고민하지 마. 고민하지 말고 많이 해보고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 하지 마라. 맞아.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화이팅! 화이팅! 여러분들께서 그 하라아빠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 해주셨거든요.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 제가 추려서 질문을 직접 하라아빠에게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저는 워킹맘입니다. 그런데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. 여행은 진짜 큰 맘 먹고 계획해야 하고 평소에 너무 바쁘고 그리고 체력이 안 돼요. 힘드네요. 이게 평소에 일하시느라 바쁘고 힘들면 이거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랑 좀 비슷한 건데, 너무 여행을 큰맘 먹고 가려는 것보다 아이와 뭐 예를 들어 반차를 쓰고 근교 여행을 가든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막 3박 4일 길게 잡고 내가 휴가까지 내서 짐 바리바리 싸서 가는 것보다 뭐 하원 후에 뭐 갑자기 3시, 4시에 떠나던가. 저희 그렇게 하거든요. 네. 진짜 아이랑 어린이집 낮잠 자기 바로 전에 점심만 먹고 바로 출발해요. 그러면 출발하면서 차 안에서 낮잠을 자거든요.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해서 그 이동지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날 등원을 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채우다 보니까 엄마도 그냥 하루 반차 쓰고 다음날 오전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하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평일 중에 하루 그렇게 시간을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서울 근교에 1박 2일이나 뭐 당일치기로 가깝게 여행 다니시면서 여행 연습하시면 좋지 않을까. 아이와 여행을 가면 집에서만큼 장난감이 없어서 숙소에 있는 시간을 너무나 심심해합니다. 이럴 때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? 장난감이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도 되게 좋다고 봐요. 장난감 안 가져갑니다, 저희는. 사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이 바뀌고 장난감이 없어야지 진정한 여행이 되고 새로운 것들로 놀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왜냐면 그래야지 막 흙으로 놀고 뭐 컵으로 놀고 이런 새로운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장난감을 그대로 챙겨가려고 하지 마시고, 다만 이동할 때 긴 시간 이동할 때는 사실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긴 하죠. 네. 그럴 때 뭐 쓸 수 있는 뭐 찰흙이라든가 뭐 슬라임, 뭐 색종이, 색칠하기 이런 거는 좀 챙겨가도 좋죠. 맞아요. 네. 아이가 슬라임 이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네. 이 색깔을 요즘에 좋아해서 빨간색 찾아보기 하자 하고 이제 창밖에 있는 빨간색 찾아보기, 초록색 찾아보기 이런 거를 하고, 이제 새해 지나갈 때는 새를 먼저 본 사람 뭐 얘기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모든 게 아이한테 자극이기 때문에 장난감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그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, 아이가 장난감을 찾는다 하면 새로운 여행지를 가서 정말 작은 피규어라도 하나 사주면 아이가 굉장히 기뻐하거든요.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 사줘도 그게 아이에게 가장 큰 추억이 됩니다. 낯선 사람만 보면 울기 시작합니다. 낯가림이 시작됐는데 언제쯤 좋아지나요?
낯가림이 있는 네. 게 오히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좀 좋대요. 음.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로부터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대요. 근데 여기서 우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희는 양가 부모님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서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, 시부모님이랑 자주 놀 수 있게끔 해주고,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고 엄마 아빠 이따가 올게 안녕 하고 다시 또 돌아오는 그거를 좀 반복하다 보니까 어릴 때 할머니, 할아버지,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어린이집의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환경이 계속 노출이 된 것 같고. 낯선 사람에 대해서 덜 민감했던 게 우리가 워낙 어릴 낯선 때부터.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맞아.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하라는 항상 낯선 사람이랑 지냈잖아. 낯선 사람, 낯선 장소에 응. 아이랑 좀 더 많이 노출을 해주시면 응. 이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.